안녕하십니까. 전기기능사 핵심 기출문제 1회 필기 문제를 전기이론, 전기기기, 전기설비 순으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교재 1번 문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 기전력이 1.5V, 내부 저항이 0.25인 전지 5개를 직렬로 연결하고 연결했습니다. 뭐를? 전지를 단락했을 때 단락 전류는 단락을 한다는 것은 선으로 연결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지 5개를 선으로 연결했을 때, 선으로 연결해서 선으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을 하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른다. 이 전류를 단락 전류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류는 R분의 V인데 전지가 하나가 아니고 5개죠. 그래서 합성 저항이 있고 전압도 합성 전압이 있겠죠. 그래서 전지 하나에는 내부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있겠죠. 내부 기전력을 E0, 내부 저항을 R0라고 했을 때 직렬로 연결할 경우에 합성 기전력과 합성 내부 저항은 연결 개수만큼 곱해주면 된다. N 곱하기 E0, 또 N 곱하기 R0. 자,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5개가 1.5V 건전지를 5개 연결했다 하니까 7.5V가 되겠죠. 합성 기전력은 7.5V고 합성 내부 저항은 5 곱하기 0.2가 되겠죠. 그래서 1옴. 그럼 합성 내부 저항이 1옴이고 합성 기전력이 7.5V니까 전류는 7.5A가 되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기본적인 문제죠. 자, 그래서 3번 7.5V가 되겠습니다. 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과 같이 공기 중에 놓인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쿨롱, 여기 전하죠. 8성 쿨롱. 이게 8성 쿨롱의 전하에서 2m 떨어진 P점, 이게 P점입니다. P점이 2m, 그리고 Q점이 1m다. 각 전위를 계산을 하고 P점과 Q점 사이에 전위차를 구하세요 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Q점의 전위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분의 Q가 되겠죠. Q점의 전위니까. 그래서 9 곱하기 10의 구성에 R이 Q점은 1m, 그리고 전하는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볼트가 되겠죠. 그럼 P점의 전하는 4파이 입실론분의 1 곱하기 R분의 Q 해서 9 곱하기 10의 구성에 P점의 거리는 2m죠. 2분의 그래서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보면은 9 곱하기 10의 구성 곱하기 1분의 2 곱하기 10의 8성이니까 18 곱하기 10의 구성 마이너스 8성. 자, 그럼 10의 구성 마이너스 8성은 10의 1성이 되죠. 그래서 180V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80V를 2로 나눈 것과 똑같죠. 자, Q점의 전위와 P점의 전위가 같은데 다른 것은 분모의 숫자만 다르죠. 그래서 2분의 180 하니까 90V. 그럼 전위차는 그래서 Q점이죠. Q 마이너스 B, P점은 180 마이너스 90 하니까 90V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위차를 구해봤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류의
발열작용과 관계가 있는 것은 뭐 열량 공식이 되겠죠. 그래서 H는 0.24 곱하기 P 곱하기 T, P를 와트로 하고 T를 세크로 했을 때 단위가 칼로리가 되겠죠. 0.24 P 곱하기 T. 자, 요 식은 또 0.24 곱하기 I 제곱 R 곱하기 T 칼로리로도 바꿔서 적용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열량 공식 혹은 줄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답은 3번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분의 파이는 몇 도냐라고 해서 몇 도냐라고 물었어요. 몇 도냐? 자, 이것은 호도법으로 질문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호도법에 대해서 우리가 또 공부를 하면은 굉장히 뭐 어려운 면이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파이에 대해서 몇 도냐라고 호도법으로 물으면 180도입니다. 얼마냐라고 라디안으로 물었을 때는 3.14입니다. 파이가 3.14다 하는 것은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호도법으로는 파이가 180도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실 겁니다. 자, 그래서 6분의 파이가 몇 도냐 했으니까 6분의 180이니까 30도입니다. 이렇게 쉽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6분의 파이에서 3분의 파이가 몇 도냐? 자, 그러면 3분의 180도 이렇게 되니까 60도입니다. 이렇게 답하실 수 있으시겠죠? 다음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I는 3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4 사인 3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마이너스 그러네요. 마이너스 세타. 자, 이 I는 순시치를 나타냅니다. 순시치. 교류 파형에 있어서 그때그때 시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파형을 나타내기 위해서 순시치로 나타내며, 순시치의 기본형은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암페어가 되겠죠. 기본 형식이 되고, IM을 요거는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최대값. 오메가는 각속도, 각속도 오메가는 2파이 f로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서는 위상가.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오메가 t에 있어서 1 오메가 t가 기본파, 그리고 2 오메가 t는 제2 고조파, 3 오메가 t는 제3 고조파. 그래서 오메가 t에 붙어 있는 앞에 이 수치는 고조파의 차수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보겠습니다. 이 파형에서 오메가 t라고 해서 오메가 t 앞에 숫자가 없어요. 숫자가 없는 것은 자, 1이 곱해진 것과 같다 해서 제1 고조파. 자, 오메가 t 앞에 숫자가 3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제3 고조파. 그래서 이 I라는 파형은 제1고조파 혹은 기존파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제1고조파와 제3고조파의 합성파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합성파형의 최대값이나 혹은 실효값을 나타낼 때 최대값은 루터, 그래서 IM1의 제곱 플러스 IM2의 제곱 플러스 IM3의 제곱. 자, 각 파형의 최대값의 제곱을 해서 더한 값의 제곱근이죠. 루트죠. 루트. 자, 그래서 자, 5번 문제에 있어서도 자, IM1 즉 기본파의 최대값은 3이죠. 3의 제곱
플러스 제3고조파의 최대 값은 4죠. 그래서 4의 제곱은 루트 3의 제곱은 9, 4의 제곱은 16이니까 25죠. 루트 25는 5의 제곱해서 제곱과 제곱근이 어때요? 약분이 되죠. 자, 그래서 5A가 합성파의 최대 값입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석의 특징에 대한 내용이죠. 전자석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세요 라는 겁니다.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은 전자석의 극도 바뀐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석 2개를 제가 그렸습니다. 대신에 이 권선을 감는 방향을 바꾸고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전류를 흘려준다면은 좌측 전자석은 앞에서 뒤로 감아줬습니다. 권선을. 자, 그래서 전류의 방향이 앞에서 뒤로 간다. 이럴 경우에 자석의 방향을 알아보는 법칙이 앙페르 오른손 법칙이죠. 자, 그래서 전류의 감는 전류의 방향에 나머지 손가락 방향을 일치시켰을 때 엄지 손가락의 자석의 방향이죠. 자석의 방향. 그래서 자석이 어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죠. 그래서 자석이 나오는 쪽이 N극이고요. 들어가는 쪽이 S극이 되겠습니다. 자, 같은 조건에서 오른쪽 자석에 보시면은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전류의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뒤에서 바꾸니까 어때요? 전류의 방향을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니까 자석의 방향은 오른쪽이죠. 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래서 자기력선이 나오는 쪽이 N극, 들어가는 극이 S쪽 해서 자극의 방향이 전류의 방향에 의해서 바뀐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코일을 많이 감을수록 강한 전자석이 된다. 기자력 F는 N 곱하기 I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자력은 감은 횟수에 비례하죠. 자, 그래서 많이 감으면은 기자력이 강해진다. 맞습니다. 전류를 많이 공급하면은 무한정 자력 강해진다. 자기력은 자기력선, 즉 자석이 밀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래서 자석 파이는 B 곱하기 A 해서 A가 철심의 단면적이죠. 철심의 단면적에 따라서 자석이 형성이 되는데 어때요? 전류를 많이 흘려준다고 해서 무한정 자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철심의 단면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석의 범위를 넘어가게 되면은 철심의 포화 현상으로 더 이상 자석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같은 전류라도 코일 속에 철심을 넣으면 더 강한 자석이 된다. 철심을 넣으면 비투자율이 어때요? 많이 커지죠. 공기보다가 예를 들어서 철은 한 5,000배 이상이 되죠. 5,000배 이상이 되기 때문에 강한 전자석이 된다. 예. 자석 밀도는 뭐하고 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μH가 되겠죠. 그래서 비례한다. 자, 그래서 6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페럿, 4페럿, 6페럿 3개의 컨덴서를 병렬로 접속했을 때 병렬로 접속했을 때 합성 정전 용량은 몇 페럿이냐? 2페럿, 4페럿, 6페럿. 자, 컨덴서를 병렬로 연결했습니다.
그럼 저항의 어떤 접속하고 같아요? 직렬 접속이죠. 직렬 연결과 같다. 직렬 연결 저항은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합성 정전 용량은 C1 플러스 C2 플러스 C3죠. 그래서 2 플러스 4 플러스 6 하니까 12페럿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컨덴스의 접속 또는 연결은 바로 생각하지 마시고 저항 연결의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력이 PKV의 단상 변압기 2대를 V결선했을 때 삼상 출력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V결선에 대한 문제입니다. V결선은 단상 변압기 2대로 삼상 서비스를 할 때의 결선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은 첫째, 용량, 두 번째, 이용률, 세 번째, 출력비죠. 그래서 용량은 루트 3 곱하기 P1,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57.7%. 자, 그래서 V결선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루트 3P에서 8번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에서 평형 조건이 맞는 식은 평형이 되었다라는 평형 조건이라고 했죠. 자, 평형은 좌측 회로와 우측 회로가 평형이 됐기 때문에 이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가 같아서 이 뒤쪽으로의 전류는 제로가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 어때요? 용량이 대각선의 곱이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항은 저항 용량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컨덴서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컨덴서일 때는 리액턴스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C1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C1분의 1. 자, C2의 리액턴스는 오메가 C2분의 1.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바로 생각을 하시면 문제는 정확하게 틀리겠죠. 그래서 대각선으로 곱해준다면은 오메가 C1분의 1 곱하기 R2는 오메가 C2분의 1 곱하기 R1이 되겠습니다. 등호를 중심으로 해서 같은 숫자나 문자가 있을 때는 같은 숫자나 문자가 같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있을 때는 약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좌측에 있는 C1은 우측으로, 우측에 있는 C2는 좌측으로 이항을 하니까 C2 곱하기 R2는 C1 곱하기 R1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C1 R1은 C2 R2와 같다. 1번과 같죠. 자, 여기서 별해로, 별해. 자, 이와 같이 한쪽이 콘덴서가 나올 때는 수평의 곱이 같다. 이렇게 여기 별해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C1 R1은 C2 R2 바로 알 수가 있으시겠죠. 수치가 대입을 됐을 때는 조금 더 혼란스럽습니다. 이러면은 콘덴서가 있는 이와 같은 브릿지를 휘스톤 브릿지라고 하죠. 휘스톤 브릿지는 휘스톤 브릿지가 좌측과 우측의 회로가 평형이 되어서 중앙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면은 대각선의 용량 곱이 같다 하는 것이 휘스톤 법칙이죠. 자, 그럴 때 한쪽에 콘덴서로 되어 있을 때는 수평의 곱이 같다라는 것이 별해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0 마이크로페럿, 40 마이크로페럿 컨덴서를 병렬로 접속한 위에 자, 전원을 연결했다고 합니다.
30 마이크로페럿과 40 마이크로페럿의 컨덴서를 병렬로 연결하고 전원 V볼트를 연결했을 때 전하량 Q가 어떻게 되느냐? 그럼 Q는 C 곱하기 V인데 하나가 아니죠. 그래서 두 개가 병렬로 연결이 됐으니까 합성 정전 용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C0는 병렬로 연결했을 때는 더해준다. 그래서 30 플러스 40이니까 70 마이크로페럿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곱하기 100이 바로 전하량이 되겠죠. 전하량. 자, 그러면은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성 더하기 2성과 같죠. 자,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쿨롱이 되겠죠. 4성 쿨롱 Q 해서 10의 마이크로가 요게 10의 6성이 됐으니까 그래서 7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성 쿨롱 해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저항 아래 전압 V를 가하니 전류 I가 흘렀다. 이 회로에 R을 20% 줄이면은 전류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래서 전류는 처음에 어떻게 되느냐? 전류는 R분의 V죠. R분의 V인데 이 저항 R을 어떻게 해요? 20%를 감소했다. 저항 R을 100%라고 했을 때 20%를 감소하면은 저항은 0.8R이 되겠죠. 예, 그래서 0.8R분의 V는 0.8분의 1 곱하기 R분의 V. 자, 원래의 R분의 V가 0.8분의 1로 변했죠. 그래서 0.8분의 1은 1.25배죠. 그래서 전류가 원래 전류의 1.25배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11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 전력계 2대를 사용해서 이 전력계법으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고자 한다. 두 전력계의 지식값이 P1, P2 왔더라고 한다면은 삼상 전력 P를 구해라. 이 전력계법입니다. 자, 전력계 2대로 삼상 전력을 측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효율적이죠. 원래는 전력계 3대를 측정해야 되는 것을 전력계 2대로 측정을 할 수 있으니까 효율적이다. 그렇다면은 이 전력은 삼상 전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 P1 플러스 P2가 되고, 자, 이 식은 VI 코사인 세타 왔다하고도 같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는 P1 플러스 P2죠. 자, 그래서 P1 플러스 P2가 4번에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R1, R2, R3 저항 3개가 직병렬로 접속이 되어 있습니다. R1, R2는 직렬로, 그리고 R1 플러스 R2와 R3는 병렬로 연결이 되어서 R1 플러스 R2의 용량은 R 플러스 R1이죠. 그래서 R1 플러스 R2와 R3가 병렬 표시입니다. 병렬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으시겠죠? 병렬은 합분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R1 플러스 R2 더하기 R3분의 R1 플러스 R2 곱하기 R3가 바로 합성 용량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죠.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기 중에 M웨브 자극으로부터 나오는 자기력선의 총수는, 이 문제는
자기력선의 성질 중에서 가우스 법칙이죠. 즉 다시 말해서 자기력선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1웨버에서 1웨버가 단위자하죠. 단위자하 혹은 자극이라고 할 수 있죠. 자극에서 발생이 되는 자기력선의 수 또는 자속의 수. 자기력선의 수는 뮤분의 1개. 자, 뮤분의 1개가 수십만 개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묶어서 자속 1개라고 정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속의 수는 1개. 자,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런데 M웨브에서의 그럼 자기력선과 자속수. 자, M웨브에서의 자기력선수, 자속수 두 가지가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1에서 M으로 어떻게 하면은 되느냐? 곱하기 M을 하면 되죠. 그래서 자기력선수는 뮤분의 1 곱하기 M. 자속수는 어때요? 1개라고 그랬죠. 뮤분의 1을 그래서 1개 곱하기 M개. 그런데 공기 중에서라고 했죠. 그래서 투자율 뮤는 뮤0 곱하기 뮤S인데 공기나 진공에서는 1로 하죠. 그래서 뮤0. 따라서 자기력선 수는 뮤0분의 M개가 되겠죠. 뮤0분의 M개. 그래서 뮤0분의 M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쿨롱의 전기량이 이동해서 144줄의 일을 할 때 기전력은, 자, 일량의 법칙이죠. 일량의 법칙은 Q 곱하기 V죠. 자, 그래서 단위는 줄이 되겠습니다. 물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기전력의 단위는 볼트죠. 그래서 V는 Q분의 W. 자, 24쿨롱 전하가 144줄의 일을 했으니까 6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5번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성 쿨롱과 10의 마이너스 5성 쿨롱,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쿨롱. 쿨롱은 단위가 되겠습니다. 단위. 두 전하가 자유공간에서 2m 거리를 두고 있다. 쿨롱이 2m 거리에 있을 때 사이에 작용하는 쿨롱의 힘은, 쿨롱의 힘은 어때요? 9 곱하기 10의 구성의 거리의 제곱 2의 제곱에 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곱하기 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자, 2의 제곱은 4인데 4와 4가 약분이 되겠죠. 약분이 되면은 9 곱하기 6 곱하기, 자, 지수 계산만 모아서 합니다. 마이너스 5성 마이너스 5성. 자, 그러면은 10의 9성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이니까 10의 마이너스 1성이 되네요. 10의 마이너스 1성이 되니까 5.4 뉴턴. 자, 쿨롱역의 크기는 5.4 뉴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 5.4 뉴턴, 5.4 뉴턴, 답이 1번 아니면 2번이 되겠는데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했습니다. 그런데 전하가 수치에 부호가 없습니다. 부호가 없으면은 플러스라는 얘기죠. 플러스. 그래서 정전하와 정전하 사이에 작용하는 힘은 반발력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 반발력이 작용한다. 다음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비유전율 중에 가장 큰 것은, 그래서 각 매질 재질에 따라서 비유전율을 알면 되겠죠. 자, 그래서 종이가 1.2에서 1.6, 그리고 음모가 5에서 9, 산화티탄이 83에서 183, 자, 염화 비닐이 4.5에서 5.5. 자, 그러면은 각 재질별로 해서 이게 비유전율을 다 외워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관련해서 시험 문제가 이와 같이 가장 큰 것은 무엇인가요? 또는 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고 제일 종이 작은 것부터 큰 순서, 혹은 큰 것부터 작은 순서, 종이, 그리고 염화 비닐, 음모, 산화 티탄. 자, 이 순서를 꼭 기억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만약에 이 순서를 알고 있다면은 다음 중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은 바로 산화 티탄. 이 수치를 모른다 하더라도 답할 수 있다. 혹은 순서로 바른 것은 하면 물론 답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이부터 산화 티탄까지, 물론 모든 재질 중에서 비유전율이 가장 큰 것이 산화 티탄이 아니에요.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서 큰 것 산화 티탄이다. 자,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와 근수 간의 관계는, 자, 그럼 이 인덕턴스 L은, 그래서 L분의 뮤 N 제곱 A, 자, 이렇게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게 어디서 나왔냐? 이 식이, 유도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복잡할 수가 있어요. 복잡할 수가 있대. 기자력 F는, 자, NI는, 그래서 HL, NI. 자, 요 식보다가는, 자, F는, 그래서 LI는 N파이라는 요 식이 어디에서 왔어요? 전자 유도식이죠. 전자시 유도식 E는 마이너스 L dt분의 di는 마이너스 n dt분의 d파인데, 같은 숫자나 문자를 약분을 하니까 li는 n파이가 되더라 하는, 여기서 전자유도식에서 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 L, 인덕턴스니까. 자, 그래서 한 번만 풀어 유도를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외우시지 마시고 보시면 돼요. 자, L은 I분의 N파이가 되겠습니다. 파이는 자속 밀도 곱하기 A죠. 자속 밀도는 뮤 H가 되겠습니다. 뮤 H는, 뮤는 L분의 NI가 되죠. 자, 그래서 복잡해지죠. 복잡해지니까 이것을 외우시는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이 식에서 I와 I가 약분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N과 남는 게 어떻게 되나요? N 제곱에 A가 남죠. 그래서 L은 L분의 뮤 N 제곱 A 단위는 헨리.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인덕턴스는 L분의 뮤 N 제곱 A다 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고, 이 중에서도 이 L이 N제곱에 비례하네 라는 이런 특성은 꼭 기억을 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L은 N제곱에 비례한다. 그래서 코일을 많이 감으면은 어때요? 인덕턴스가 커진다. 이렇게 자석의 힘이 세진다 라는 것을 아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V, 500W 전열기를 220V 전원에 사용하였다면 이때 전력은,
자, 이 문제는 의외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전압이 두 번 나오니까. 전압이. 자, 그래서 전열기를 할 때 여기까지 문장을 끊으셔야 돼요. 끊으셔야 되고, 그럼 200V, 500W는 이거는 무엇을 할 때 사용을 해야 되느냐? 전열기의 열선 저항을 구할 때 사용을 하면 된다. 열선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왜? 전력 P는 어때요? R분의 V의 제곱이고, R은 P분의 V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P는 500W, 그럼 V는 200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자, 계산기로 천천히 계산을 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이게 80ohm입니다. 80ohm. 자, 그래서 이 전열기의 열선은 80ohm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줘요. 여기에다가 80ohm의 전원을 220V를 가했다라는 얘기죠. 자, 220V를 가할 때 이 전력, 소비 전력 P는 다시 R분의 V의 제곱으로 해서 80분의 220의 제곱. 자, 이렇게 또 계산을 해 보시면 되겠죠. 계산을 해 보시면은 약 605W가 됩니다. 605W. 그래서 답은 605. 자, 19번 문제는 몇 번 풀어보셔야 되겠죠. 풀어보시면은, 자, 이 유사 문제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됩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인덕턴스가 L1, L2인 두 코일을 직렬로 접속을 하였을 때 합성 인덕턴스를 나타내는 식은, 자, 코일을 직렬로 접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코일을 어떻게 감느냐에 따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자석의 방향이 바뀌어지더라. 그래서 합성 인덕턴스는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이 되는데, 플러스는 가동 접속, 가동 결합을 할 경우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동 결합은 파이1 플러스 파이2가 합해지는 방향으로 본선을 감았다. 그럼 마이너스는 자동 접속 또는 자동 결합, 이렇게 보시면 파이1 마이너스 파이2가 빼지는 방향으로 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가동 접속을 했을 때의 인덕터는 L1, L2 플러스 2M이 되겠습니다. 자동 접속, 자동 결합을 했을 때 합성 인덕턴스는 L2 마이너스 2M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빼면은 L1 마이너스 L1, L2 마이너스 L2, 2M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로 바뀌죠. 그래서 가동 접속 마이너스 자동 접속을 할 경우에는 4M이 된다는 거 꼭 기억을 같이 해 주시고요. 자, 직렬로 접속을 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2M 해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0번. 자, 20번까지가 전기 이론 과목이죠. 자, 그래서 잠시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고 21번부터 40번까지 전기 기기 문제를 같이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